아이에게 욱하고 나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다. 부부간에 욱하고 나서 많이 하는 말은 말이 안 통해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잖아요. 다. 공통점은 결국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욱은 상대에 대한 제압의 의미가 있다. 상대를 감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상대를 장악하고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욱한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은영 박사의 저서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에 실린 글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작하는 글귀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는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저도 물론 제가 욱하는 부모는 아직 아닙니다만 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근데 네. 아침에 엘리베이터가 안 오길래 출근해야 되는데 네. 아니 고장났나 봐 이러면서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네네. 근데 1층에서 누가 엘베를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고장난 게 아니고. 그 당연해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욱하죠.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조금 더 공감이 가긴 했는데 아니 교수님은 또 남다르세요. 요즘 애국자라 불리는 거기다가 아들 셋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신데 네. 이게 참 지금 이제 다 장성하게 키우셨습니다만 네. 그동안 내 맘처럼 안 될 때 정말 많으셨죠? 아니, 많았죠. 이 세상에 가장 비논리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애 키우는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형보다 키가 작어. 혹은 너 언니가 너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 간에 비교해서 나를 잠깐 이제 뭐랄까 좀 못났다 하면 굉장히 불쾌한데. 네. 얘가 이제 다 크고 보니까 아들이 아빠보다 낫네. 이거 딸이 엄마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서 누가 나랑 비교하면 기분이 나쁜데 자식하고 비교해서 자식이 낫다 그러면 일단 부모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막 금쪽 같은 내 딸이 아파트 당첨됐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주변에서 보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형제자매 간에 비교를 하거나 친구랑 네. 뭐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비교를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점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오늘 영준 책방의 주인공도요. 자녀 학습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는 분이시거든요. 사연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영준 책방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이 코너에서 청취자분들께 1:1 맞춤 책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좀 고민되거나 골치 아픈 일 있다면 그런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처방도 해드릴 수 있고요. 혹은 이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고 싶기만 하고 제대로 시작 못하신 분들은 독서 취향을 알려주시면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거 맞춰서 잘 갈무리해뒀다가 다음 주에 책 처방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5051 청취자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던데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집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요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고민이죠. 네. 이게 공감은 다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고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될까? 맞벌이 가정에서 그게 더더욱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잘 집에 안 되는 경우나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없거나 네. 아니면 컴퓨터가 있어도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는 집에
아이들 수대로 각각 하나씩 있지가 있어야 되는데,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수업 접속해야 하는 시간은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문제가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뭐 공감대 형성이 됐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계약을 대체한 거에 대해서는 다 그 뭐 어쩔 수 없는 방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의 협조하고 이건 이제 희생으로 이제 교육 당국이 잘 갈무리해서 하여간 나가는 건데 일단 잘 버텨봐야죠, 뭐. 그렇죠. 일단은 좌충우들이 처음에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5051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8살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키나 뭐 컴퓨터 없이 EBS 방송으로 지금 수업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또 옆에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같이 있어 네, 봐줘야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 애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만나서 선생님하고 할 때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이럴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책을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뭐 온라인 학습 대체법 이런 책보다는요. 뭐 확실한 책보다는 학습서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우리 조윤지 아나운서께서 들어오는 글로 읽어주신 오은영님의 이제 그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 책이 제가 요번에 추천드리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16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이제 19년 작년에 82세 그러니까 82번이나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공감대가 이제 많은 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사나이만 셋인데 근데 이런 아이들 키우고 나름대로 저는 아이들이 잘 커졌어요. 그다음에 속도 안 썩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책을 이번에 이제 소개하면서 읽어보니까 네. 야 이런 거가 있었구나. 내가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제법 많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인데 우리 조윤지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가 심하게 울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가만히 있는다. 이때 아이를 안고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올 때 또 운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쳐다보고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자극이다. 낯선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아이는 지금 자신에게 가해진 자극을 힘겹게 처리하는 중이다. 새로운 자극이 추가되면 진정할 틈이 없다.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다며 장난감을 사준다며 달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아이가 낯가림을 심하게 할 때는 모두가 아이와 멀찍이 떨어져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글 읽고 이제 낯가림이 심한 아이에게 괜히 뭐 사주겠다고 잘한답시고 그러니까 아이 엄마한테 애를 이렇게 안아오는 건데 네.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걸 이 책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요, 요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따로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상황 설명 때문에 이 글을 골랐는데요. 네. 아이는 실은 지금까지 8살 입학하기 전에 컴퓨터 인터넷 이러면 노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그쵸? 오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EBS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를 갈라 그랬는데 엄마랑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로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야 이게 과연 그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초조하니까 자꾸만 더 아이에게 좀 뭐랄까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는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이게 공부인지 학교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어주신 것처럼 이게 그 새로운 뭐 어리둥절이 자극이고 스트레스로 아이에게는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지금의 이 온라인 학습이 EBS를 보던 혹은 인터넷으로 뭘 보던 동영상 강의를 보던 네. 학교 수업 가운데 하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1학년 애가 뭘 깨달아요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는데 네. 일단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곳이 학교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야만 하는데 지금 온라인도 학교이니 여기서 하는 거를 잘 따라하면 된다는 거를 아이에게 설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 듣는 동안에 얘 목말라 물 갖다 줄까 간식 갖다 줄까 이런 거 자체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자극이고 스트레스라는 거죠. 공부하라면서 왜 또 똑같이 가정에서처럼 네. 이렇게 나한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일종의 새로운 자극이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순간에 막 게재해서 도와주는 걸 조금은 참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이에게 그 이제 도와줄까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이한테 이제 도움이 되지 오히려 그냥 수업인지 아닌지 학교인지 지금 가정인지를 모르면 아이에게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글귀를 읽어달라 부탁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제 영유아들의 낯가림이 이게 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했는데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이제 지금 유례없는 긴 방학을 보내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홈스쿨링처럼 이렇게 해온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학교 수업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학교 갈 때는 엄마가 따라갈 수 없는 건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수업 시간 동안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좀 답답해도 참고 네. 아이도 또 조금 불편해도 엄마 부르지 않도록 견뎌야죠. 네.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 오늘 수업 어땠어? 엄마가 네. 뭐 도와줄 거 없었어? 라던가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홈스쿨링 하면서 어머니들이 이 방법이 맞을까라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도 이제 뭐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 네. 이런 상황일 때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구절들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현지 아나운서보러 제가 부탁드릴 요게 4개의 문장이 이제 어머니들이 딱 듣자마자 내 글이다 생각하면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네. 저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는 왜 말을 징글징글하게도 안 듣니? 부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왜 매번 나한테만 말대꾸가 심할까? 엄마 바빠 죽겠는데 아이는 세워라 내어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해주니? 네, 이 문장이 이제 들으면서 어머 이거 내 아이야 나 사이에 오가는 대화라고 생각하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걸 구분해 주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인데 재택 교육이 그나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15명에서 한 25명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개별 학습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 따라오는 아이, 그다음에 제대로 못 따라오는 아이, 어중간 아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한테 개별 학습이가 어려운 상황인데 재택 교육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머니는 알게 돼요. 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아이한테 그 나름대로 또 개별 지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1학년 아이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아이 성격을 잘 보고 굉장히 엄마 말을 이제 수용적인 아이, 그러니까 잘 듣는 아이 같으면 집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말을 정말로 안 듣는 아이, 이런 네. 애들 좀 삐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읽어드린 문장에서처럼 그다음에 아까 오은영님의 책처럼 그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어머님이 뭐 정말 바쁘셔서 읽을 시간이 없다라 그러면 네. 제가 그냥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딱 키워드 하나로 요약을 하면 믿고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기다리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러면 아이가 제자리를 찾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읽는 엄마.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엄마가 되면은 아이들은 엄마를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엄마, 즉 부모가 거울이기 때문에 조금 엄마의 어떤 그 중요성을 네. 강조하는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추천하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께서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새롭게 또 추천해 주시는 또 다른 한 권의 일부분입니다. 어느 날 자정 넘어서까지 거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혼자 밥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돌대가리일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는데 조그마한 몸이 내 등 뒤에 실려왔다. 둘째였다.
오줌이 마려워 깼다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랬나 보다. 엄마는 우리한테는 꼭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으면서 엄마는 지금 욕심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한 거지. 엄마 꼭 1등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 참 이쁘죠. 네. 여성학자 박혜라님이 쓰신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수 또 이적 씨 맞습니다.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이 둘째 아들이 이적 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혜라님, 그러니까 이적 씨 어머니죠. 네. 생활하면서 자신도 늘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세 아들을 한 번도 가해를 시키지 않으면서 잘 키워내서 그 자체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청취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엄마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엄마, 매사 열심인 엄마라면 아이들은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커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왠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반성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공부하면 뭐 하버드 간다, 스카이 간다라고 아주 정교한 맞춤형 책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책을 포함해서 그냥 읽어보면 막 본인이 그 잘난 척 있는 대로 잘난 척하면서 쓴 책들은 좀 피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솔직하게 재미있게 쓴 양육 지침서 같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면 아이들과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뭐 워낙 많이 가정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잘 키우신 그 선배 엄마들의 그 고언을 한번 읽어보면 아이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현명함과 기다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게 아마 아이들을 하버드 보내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준책방 오은영 박사의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그리고 박혜라님의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2권 추천해 드렸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